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서 C++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조규철입니다. 오늘은 12장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뭔지 오늘 제대로 배워야겠죠. 자, 먼저 주제를 보도록 할까요? 특정 작업의 단위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작업을 하나로 꾹 압축해서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아놓은 곳에 일을 시키는 게 함수입니다. 함수라면 어떻게 할까요?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그렇겠죠. 왜? 이 덩어리에 일도 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돈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내면 다시 밖으로 내줄 수도 있으니까. 함수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는 본 수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함수가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포인트와 배열은 배웠죠. 함수에서 포인트와 배열의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실습을 통하여 다양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란 특정 작업의 단위입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램 작성 시 함수를 구현해도 되기는 됩니다. 하지만 함수를 작성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일한 구문의 작성일 경우 반복을 줄일 수 있고, 특정 작업을 블록 단위로 나뉘어서 작성을 하면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특정 함수 그 블럭 묘들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프로그램 작성하는 나가 있고 특정 친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특정 친구한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부탁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시킬까요? 예를 들어서 우유 좀 사줄 수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친구는 대답을 하겠죠.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죠. 한다면 좋은 거고, 안 한다면 설득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친구한테 부탁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친구는 한 명이 될 수,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다는 것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친구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맞죠? 친구의 이름을 불러야지 그 친구가 대답을 해주겠죠. 다른 친구도 다 시킬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 친구의 역할을 정해야겠죠. 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 친구는 이제 우유를 부탁받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한테 내가 뭘 줘야 됩니까? 친구가 이제, 친구 우유 좀 부탁해 하면 친구는 훅 갔다 오겠습니까? 제 같으면 안 갔다 옵니다. 왜? 일명 돈을 줘야죠. 그러면 이 친구는 그 심부름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갔다 오겠죠. 자, 돈을 줘야 되고, 이 친구는 우유를 사서 나에게 뭘 주면 됩니까? 우유를 주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유를 줘야 됩니다. 이거 전체가 적절하게 조율이 돼서 함수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봅시다. 내가 친구를 부릅니다. 친구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펑션1이라고 하겠습니다. 펑션1아 그러면 밑에 또 다른 구역의 함수 1에 대해서 기능을 구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능 구현 친구 이름도 정했고 기능 구현도 하였고 이제 친구한테 뭘 주면 됩니까? 우유값 5,000원을 주겠습니다. 왜 비싼가요? 큰 우유를 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뭐가 생깁니까? F1 5,000이라는 것은 변수 이름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input이라는 것, 즉 5,000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돈은 뭐가 됩니까? 친구 입장에서는 input이 되겠죠. input을 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5,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돈을 받아야 됩니다. 친구가 돈을 주면 이 친구는 공중에 부양할 수 없습니다. 돈을 어떻게 지갑에 넣어야 됩니다. 즉 통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int x라는 통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한테 돈도 해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 입장에서 우유는 뭐가 됩니까? 아웃풋이 됩니다. 그럼 아웃풋은 여기에서 줘야겠죠. 자, 마지막 구문에 뭐가 들어가냐면 친구한테 물건을 되돌아 줍니다. 즉 여기서는 우유 주기가 되겠지만 이제 영어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친구한테 물건을 되돌려 주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흔히 리턴이라고 부릅니다. 리턴, 친구한테 우유를 줘야 돼요. 우유라는 건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숫자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500원을 친구한테 주면 되죠. 자, 친구는 그러면 이 500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int result 하나 만들고 result라고 값을 받아내면 되겠죠. 자, 근데는 좀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함수 이름에는 함수 이름만 보고 이 함수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함수 이름 앞에는 리턴되는 자료형에 뭘 적겠습니까? 데이터 타입을 적습니다. 자, 데이터 타입은 뭐예요? int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를 구현한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하면 우선 친구 생성, 두 번째 친구 부르기, 세 번째 친구한테 인풋 주기, 친구한테 아웃풋 받기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또 하나 더 생각한다면 친구 무슨 특정한 일을 시키게 되면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친구 부르기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인풋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아웃풋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왜? 친구한테 내가 옛날에 돈을 빌려줬다면 그 친구 그 돈을 사면 되죠. 그리고 아웃풋 받기, 친구야 니 먹으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중요한 거는 친구 생성, 친구 부르기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인풋과 아웃풋은 옵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친구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친구 이름을 펑션 2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만들까요? 인풋을 2개 받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만들까요? 친구를 기능을 만들어야겠죠. 기능은 printf 단순히 출력하는 두 친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친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친구는 출력한 다음에 뭘 할까요? 리턴 더하기 값을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리턴 값이 int겠죠. 그래서 int라고 적으시면 되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르는 쪽에서는 f2라는 친구를 부르고 더하기가 아니죠. 5와 6을 던져주면 이 값을 어떻게 했어요? 리턴이 있으니까 result라는 값으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옵션적인 걸 살펴볼까요? 만약에 이 주는 친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안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게 아니라 이제 void라고 적으시든지 아니면 공백을 쓰든지 둘 중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리턴 값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는 이제 리턴되는 친구가 없죠? 변수가 없으니까 void라고 적습니다. void는 빈 깡통입니다. 그러면 이쪽 f2라는 친구도 이제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값을 받아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함수에 뭘 던져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위에 있는 형식과 규정만 한다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곱하기라는 친구를 해볼까요? 자, 곱하기라는 친구 멀티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친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멀티 두 값을 받아야겠죠. int 변수 v1 변수 v2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어떻게 할까요? return
v1 곱하기 v2 그리고 이 친구는 int이기 때문에 int 그럼 부를 때는 다시 멀티 5와 9를 주고 결과물 날아오죠. 그럼 int result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친구를 받아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를 이 변수죠. 지금 변수를 출력을 하면 곱하기 함수 하나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call by value와 call by pointer 어떤 식으로 레퍼런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레퍼런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ll by value부터 살펴볼까요? 메인 함수가 있고 x와 y를 정의했습니다. 이거는 3으로 하고 이 녀석은 7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f1이라는 친구를 부르고 x와 y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f1이라는 친구며 함수며 int v1 int v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v1이라는 변수와 v2라는 변수가 생기겠죠. 여기 안에서는 v1에 1을 더하고 여기서는 v2에도 1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을 봅시다. 친구를 함수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3이라는 과 7은 두 값을 전달합니다. 3은 v1에 7은 v2에 들어가겠죠. 3과 7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v1에 이제 1을 더했습니다. 1을 더했으니까 v1은 4가 되고 v2에 1을 더했으니까 v2는 8이 됩니다. 자,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본과 받은 변수에는 독립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값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값만 전달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call by value라고 부릅니다. call by 포인터는 메인이 있고 여기 x, y가 있고 3과 7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달할 때 f2를 전달할 건데 $x, $y 주소값을 줬습니다. 그러면 f2라는 함수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주소값이었으니까 반드시 포인터로 받아야 됩니다. p1 포인터 p2 라고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p1과 p2라는 값이 존재하고 여기서 또 이제 포인터 p1은 포인터 p1 더하기 2 포인터 p2는 포인터 p2 더하기 2라는 식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실행해 봅시다. v2 찾았다 함수 그리고 $하고 $y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p1은 $x p2는 $y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값을 댔습니다. 그러면 p1은 포인트가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x를 가리키고 p2는 y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p1에 더하기 2를 했습니다. p1 더하기 2는 여기가 5가 되고 더하기 2는 여기가 9가 됩니다. 큰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원본 값을 수정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론입니다. call by value와 call by pointer의 차이는 값을 넘겨주는 겁니다. call by value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값을 넘겨주고 call by pointer 같은 경우에는 값이 아닌 주소값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call by value는 원본 값이 수정이 되며 call by reference는 원본 값이 수정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기본적으로 혼자 부르는 거, 값을 전달하는 건데 값을 독특하게 전달하는 방식. 독특한 거는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가 있습니다. 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소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단순 함수 호출만 합니다. 두 번째 인자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 뭐겠습니까?
call by value 방식으로 전달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인자 전달을 하는데 call by reference 방식으로 전달을 합니다. 세 번째 거는 뭘 보여드릴까요? 세 번째 거는 return 값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뭐부터 전달합니까? F1 호출합니다. 그러면 printf F1 F1 메인 펑션 출력하고 그 다음에 F1을 불렀으니까 다음 F1을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F2를 불렀는데 IJ를 출력합니다. I는 11, J는 22. 그러면 여기에 11과 22가 오겠죠. 출력을 하면 11과 22 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원본 값을 손 못 댑니다. 이제 세 번째 봅시다. P는 뭡니까? P는 포인터고 array는 배열입니다. 문제는 2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P는 I의 시작 주소값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원포인트로 받으면 됩니다. 근데 2차원 배열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2차원 배열 받을 때는 포인트로 받는 방식을 채택하면 이전 시간 포인트에서 배운 방식인 이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int p2 하시고 이렇게 받으셔도 가능합니다. 자, 둘 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값을 변경을 시키면 원본 값이 바뀐다는 거를 중시해야 됩니다. 즉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메인에 뭐가 있습니까? P라는 놈이 있겠죠. P 그 다음에 array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ffunction 3라는 데들은 P1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P2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P1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P1은 P의 시작 받았기 때문에 P1은 메인에 있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I를 가리킵니다. P1은 I를 가리키고 P2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array라는 2차원 배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P1과 P2로 인해서 값을 수정하면 누가 바뀝니까? 원본 값인 i와 array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 번씩 볼게요. 처음에 포인트 P1을 출력하면 11이 출력이 되죠. 맞지 않습니까? 따라가서 i니까. 그 다음에 array 값을 출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템프 포인트를 연산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33, 44, 55, 그 다음에 66, 77, 88, 99, 100으로 했습니다. 저기서 하나 더 알아셔야 될 게 2차원 포인트를 뭐로 바꿨습니까? 2차원 포인트를 1차원 배열 형식으로 바꾼 예제도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1차원 포인트 연산을 하여 2차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출력을 하면 그대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계산을 다 끝내고 리턴 값이 x 곱하기 y가 있습니다. 볼까요? x는 얼마입니까? 11, y는 22죠. 곱하면 242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242를 출력해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출력한 결과물 리턴된 242를 리절트에 집어넣습니다. 리절트를 출력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언급도 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call by value는 원본 값이 바뀌지 않지만 call by reference는 여기에 나온 것과 같이 call by reference는 자기 자신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호출한 녀석에서 넘어온 주소값인 그 녀석을 가르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값을 수정하면 원본 값이 바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